네, 이번 차실은 얘기했던 대로 기후변화 영향에서 여러분들 그 복사평형이 무엇이고 온실효과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부분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 수업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거고요. 이 부분을 마음 놓고 어렵게 내면 되게 어려우니까 완벽하게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그 곤란한 부분을 없앨 수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해볼게. 자, 여러분들 여기 복사평형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복사평형. 그죠? 복사평형이란 말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전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자, 여기서 얘기하는 복사가 여기서 나오는 복사야. 여러분들 열의 전달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열의 전달 방법 세 가지가 뭐지?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전도는 뭐야? 열 에너지가 분자와 분자 사이의 떨림의 에너지 형태로 그대로 바로 옆에 전달되는 거죠. 대류는 어떻게 하는 거지? 뜨거워진 공기 또는 뜨거워진 어떤 물이, 그렇죠? 그 자체가 주변보다 밀도가 가벼워져서 상승하다가 다시 무거워져서 하강하는, 그러면서 그 자체의 괴가 공기괴나 또는 수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직접 전달되는, 딱 A to B로, 즉 A에서 B로 이렇게 전달되는 형태를 대류라고 하죠. 근데 복사는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복사는 아무런 이동의 매질이 필요 없어. 그냥 A라고 하는 어떤 복사체라고 할게. 그 복사체에서, 태양과 같은 복사체에서 전자기파 형태로 어떠한 매질도 필요 없이 그 공간을 전자기파 에너지의 형태로 직접 다른 복사체로 전달되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복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 무슨 에너지라고 그래?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쫙 오지. 자, 일단 100을 줬다고 할게, 지구로. 그럼 지구에서 얼마를 받아야 돼, 당연히. 그래, 태양이 준 만큼의 양을 다 받아야 돼. 이상적인 물체라면 이 100을 다 받고 당연히 얼마를 내줘야 할까요? 100을 내줘야 하겠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1이라도 덜 내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100일, 102, 103 해서 몇십억 년 지나면 얘는 100이 아니라 몇만이 되겠지, 그치? 몇만이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 지구는 녹아버리지 않겠어요? 지구는 모두 녹아버리겠죠? 그러니 복사 평형은 결국엔 받은 만큼을 다시 돌려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구라고 하는 녀석을 주어라고 얘기해 볼게요. 지구라고 하는 녀석 주어라고 얘기하면 태양에서 받은 흡수량과 그 다음 다시 받아서 내뱉는 방출량이 어때야 되는 거야? 늘 같아야 되는 거다. 자, 이거를 복사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복사평형을 다시 얘기하면 뭐다? 복사체에서 나온 그 에너지를 흡수하는 정도와 다시 흡수했으면 그만큼 뭐 해야 돼? 방출하는 정도가 같아야 되는 것이 바로 복사평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 더 한번 더 얘기를 해볼게. 자, 여기가 지구 복사 에너지고 태양 복사 에너지야. 자, 여기서 쫙 하면서 100이 왔다고 쳐요. 자, 100이 왔어. 좀 더 복잡하게 그리면 지구에는 대기도 있죠. 이렇게 대기도 있고 또 빙하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막 다 있어. 얘가 다 들어오지 못하고 부딪혀서 일부가 일로 튕겨나가. 땅과 하늘과 바다와 이런 데에서 일부 부딪혀서 나가는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 반사율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반사율을 옛날엔 알베도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대략 한 30%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 그지? 그럼 지구가 먹는 건 총 얼마를 먹어? 70%를 먹겠지. 그지? 그럼 지구가 먹은 이 70%를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래요.
지구도 주변부로 이렇게 방출을 해줘야 돼. 우주로 이렇게 방출을 해줘야 되겠죠. 이 파란색을 토탈하면, 이 파란색을 다 토탈하면, 자, 이 파란색이 뭐냐면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줘. 얘를 다 토탈하면 얘가 몇 프로가 돼야 돼? 얘도 70%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래야 이게 복사 평형이야. 자, 요거를 좀 더 재밌게 선생님이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햇빛이 들어와요, 지구로. 자, 지구로 햇빛이 쫙 들어옵니다. 뿅 들어와. 자, 그러면 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얘들아, 쫙 햇빛이 들어오는데 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선생님이 쫑 하고서 여기서 이렇게 그려볼게. 태양 복사 에너지는 얘들아, 파장이 짧은 것부터 파장이 긴 것까지 다양하게 들어오거든. 자, 여기서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 요거를 좀 기억해야 돼.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는 1m의 10의 마이너스 6승이거든요. 자, 여기서 파장이 짧은 색깔이 푸른색 계열이에요. 파장이 긴 색깔이 바로 뭐야? 파장이 긴 색깔이 바로 붉은색 계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빨주노초 파남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빨간색에서부터 보라색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다? 무지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우리 눈에 잘 보이는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까지를 우리 눈에 잘 보이는 무슨 강선이라고 부르죠? 이게 가시강선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여기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보다 더 짧은 파장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보라색을 여러분들 무슨 색깔이라고 그래? 자색이라고 얘기해. 자색. 보라색을 자색이라고 그래. 그래서 보라색보다 더 바깥에 있는 색깔을 뭐라고 부르냐? 보라색보다 더 바깥에 있는 색깔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왜 이래? 잘못 눌렀네요. 보라색보다 더 바깥에 있는 색깔을 뭐라고 부르죠? 이게 눌려져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이거를 안 써야 되는데 됐어. 보라색보다 더 바깥에 있는 색깔을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이렇게 써지네요. 허허. 잠시만요. 펜이 조금 그래서 다시 선생님 좀 깨끗한 노트에다 한번 다시 써볼게. 복사평형이란 말을 먼저 아까 얘기하다가 말했죠, 그죠? 복사평형 그림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구가 여기 있죠, 그죠? 지구가 여기 있을 때 태양에서 어떻게 된다? 태양에서 지구로 백이라는 에너지를 준다고 가정을 하자. 그랬을 때 뭐 대기나 땅이나 빙하 이런 데에서 나가는 양이 반사하는 양이 30% 정도 되고 지구는 한 70% 정도 먹는다고 보자. 그럼 지구가 다 먹냐? 아니다. 먹은 걸 70을 다시 어떻게 돼요? 70을 다시 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줬죠. 그죠? 그래서 이 복사평형은 무엇과 무엇이 같은 거라고 그랬어, 선생님. 흡수량과 무엇이 같은 거다. 방출량이 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럼 방출량. 흡수량은 얼마 흡수했었어? 태양으로부터 100을 흡수했고, 방출량은 얼마야? 여기서 보면 70만큼을, 다시요. 죄송합니다. 흡수량은 얼마를 흡수했어? 70을 흡수했죠. 근데 방출량은 얼마지? 방출량은 30을 반사율로 방출했고, 그 다음 70을, 잠시만요. 지금 말이 좀 그러네요. 다시 얘기할게. 태양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주의 입장에서는 지구한테 100을 방출한 거죠. 지구한테 100을. 그죠? 근데 지구는 그만큼을 70에서 30만큼을 해서 다시 얘한테 준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지? 이게 우주의 입장인 거고 지구가 흡수하고 방출한 양이 100을 맞춰준 거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거를
조금 더 우리 재밌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그랬어, 선생님이. 자, 어떻게 얘기하냐? 태양빛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려다 말했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태양빛은 여러분들 이런 파장으로 된다는 얘기야. 자, 아주 파장이 짧은 것부터 파장이 긴 것까지 태양빛은 다양하게 있어. 그 중에서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거를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파장이 긴 게 무슨 색깔이라고 그랬어?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색깔이라고 그랬죠? 파장이 긴 게 여기가 그래 붉은색이야. 빨간 색깔이야. 이건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럼 파장이 짧은 게 무슨 색깔이야? 자, 파장이 짧은 것이 바로 무슨 색깔? 여기가 바로 그렇지. 파란 색깔인데 그냥 보라색이라고 할게. 자, 보라색을 여러분 한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한다 그랬어? 자색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보라색보다 짧은 여기를 뭐라고 불러주는 거야? 이게 자외선입니다. 아시겠죠? 보라색이 자색이라고 하거든요. 자외선. 자외선. 그죠? 이거보다 더 짧은 걸 뭐라 그래? X선. 이거보다 더 짧은 걸 뭐라 그래? 감마선이라고 그래. 그럼 빨간색보다 더 바깥에 있는 색, 빨간색은 적색이죠. 그래서 이거보다 바깥에 있는 색을 적외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보다 더 바깥에 있는 거를 우리가 다 통틀어서 전파라고 하는데, 이 전파에서도 파장이 제일 짧은 파가 FM파, 그 다음 TV 수신파, 그 다음 AM파,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파장이 짧은 거, 일로 갈수록 긴 거. 얘들아,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태양 복사 에너지는 얘들아, 이 광선들이 다 있어. 대다수 이런 별 같은 복사체들은 이런 광선들이 다 있어요. 자, 이런데 이 녀석이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쭉 모든 걸 다 갖고 내려오다가 지구의 대기에서부터 걸러지면서 지표까지 도달할 때 어떤 광선이 오는지를 선생님하고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 거야. 별거 아니야. 그래프로 그려보면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진짜 별거 아니야. 보세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된다. 선생님 이렇게 한번 여기를 뭐 지표라고 할게. 지표라고 하고 여기를 뭐라고 할까? 높이라고 할게. 지표인데 이 지표가 일로 갈수록 커지는 건 뭐예요? 그러면 여기가 땅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게 온도라고 표현을 일단 해볼게요. 온도. 얘들아. 자, 그럼 어떻게 되니? 희한합니다. 높이 올라가면서 이 지표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쫙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를 무슨 권이라고 하냐면 대륙권이라고 불러주고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성층권이라고 불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그래? 그래. 중간권이라고 불러주고, 이 위에를 열권이라고 보통 불러줍니다.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때 이거 배웠을 거야. 중학교 때랑. 자, 그런데 선생님하고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게 바로 뭐였어? 태양빛이 쫙 들어오지, 그지? 태양빛이 쫙 들어오는데 이런 모든 광선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모든 광선을 갖고 있는 태양빛이 쫙 들어옵니다. 쫙 들어오면서 재밌어. 태양빛이 쫙 들어와. 쫙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X선과 감마선 같이 굉장히 파장이 짧은, 이렇게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높은 녀석들은 여기에서 다 흡수가 돼요. 열권에서 바로 X선이나 감마선 같은 것들이 다 흡수가 돼. 에너지가 높은 광선이 흡수가 돼. 그러니까 어때? 온도가 상당히 어때요? 이 열권은 높은 거예요. 흡수가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쫙 내려와. 태양 복사에너지 내려와. 그러면 얘들은 이미 날아가 버렸죠. 여기는 없어져 버렸죠. 그죠? 열권에서 흡수가 되니까. 자, 그러다가 쫙 들어오다 중간권은 그냥 별게 없어서 내려오다가 성층권에 봤더니 얘들아, 성층권에 누가 딱 버티고 있어? 성층권에 누가 버티고 있어? 그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존이라는 녀석, O3, 오존이라는 녀석이 버티고 있어요. 다시 여기 제대로 쓸게. O3, 오존이라는 녀석이 버티고 있어. 이 오존이 태양광선 중에 누구를 흡수하게 되는 줄 아세요? 바로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자외선을 흡수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얘도 사라지게 되지. 그러니까 여기도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다시. 됐죠? 그리고 뭐 이거의 디테일한 내용들은 또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어쨌든 자외선이 흡수가 됩니다. 그러다가 또 태양빛이 쫙 내려와. 그럼 살아남은 게 누가 있어, 지금?
가시광선과 전파밖에 없지, 살아남은 게, 그지? 자, 근데 쫙 내려오는데, 여러분들 여기 구름이 이렇게 떠 있죠? 구름이 이렇게 떠 있어요. 이렇게 떠 있고, 그렇죠? 자, 그러면서 태양빛이 이렇게 쭉 들어와. 쭉 들어오는데, 이 구름이나 이런 데에서 일부에 뭐가 흡수가 되느냐면, 다 흡수가 되는 건 아니고, 일부에 적외선 또는 전파 같은 것들이 일부야, 일부. 다 흡수되는 거 아니야. 일부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표에 도달하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상당 부분은, 얘들아, 태양 복사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지표에 도달하잖아? 그럼 거의 무슨 광선으로 다 도달하는 거야? 가시광선이 굉장히 많이 도달하게 돼요. 자, 내려오면서 X선 감마선 10건에 흡수되고, 자외선은 성층권에 많이 흡수되고, 다는 아니지만 일부의 적외선과 전파가, 그렇죠, 구름이나 이산화탄소 등에 의해서 흡수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제일 많이 도달하는 광선이 누구야? 가시광선이고, 태양 복사 에너지를 우리가 보통 가시광선이라고 보는 것처럼 우리 눈도 그렇게 진화한 거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얘들아, 지구가 쫙 받았지? 여기서 튕겨나가는 것도 있었겠지. 땅에서 튕겨나가고, 뭐 이렇게 구름에서도 튕겨나가고, 튕겨나가는 거 다 합친 게 얼마나 했어, 아까? 30%라 그랬지. 그 일로 들어온 건 다 몇 프로야, 지금? 70%지, 그지? 그렇죠? 그럼 너희들이 지금 이 보고 있는 그래프는 무엇에 관련한 그래프가 되는 거야?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가 됩니까? 그렇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내려온 거야? 지표까지 내려오는 과정 동안의 그래프를 본 거죠. 그죠? 그럼 지구가 쫙 이 에너지를 본다면 지구도 가만히 있어. 지구도 내뿜어져. 지구도 이제 이렇게 해서 지구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또 내뿜어 주지 않겠습니까? 자, 지구에서 에너지가 또 나오게 되죠. 자, 이거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해. 자, 이번에 그래프 하나 더 그려보자. 이렇게 해서. 자, 지구 복사 에너지가, 얘들아, 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깔끔하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기권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지, 그죠? 자, 그렇지. 지구 복사 에너지는 여기에 뜨겁게 달궈졌단 말이야. 태양빛이 가시광선 등이 가장 많이 내려와서 여기를 뜨겁게 달궜단 말이야, 지표를. 그러면 지표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서도 지구에선 이렇게 열이 나오게 되는데, 지구에서도 열이 나오게 되는데, 선생님이 헷갈리지 않게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 자, 어떤 열이 나오냐? 지구는 얘들아, 충분히 태양처럼 온도가 높지 않아서 가시광선이 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지구 복사 에너지는 바로 적외선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지구 복사 에너지가 무슨 형태로 나온다고? 선생님이 지금 그린 거는 지구 복사 에너지야. 어떤 형태로 나온다고? 적외선의 형태로 나온다고. 근데 이 적외선이 일부가 CO2나 구름에 의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 일부가 뭐 한다고 그랬어? 흡수된다고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조금 뭐 구름이나 이산화탄소 이런 거에 의해서 조금 흡수가 돼요. 그래도 또 일부는 이렇게 날아가기도 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표가 뜨거우니까 지표에서 온도가 제일 높고 위로 올라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니까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어떻게? 오존층의 성층권의 오존층이 바로 자외선을 빨아들이면서 어떻게 온도가 다시 올라가죠. 그러면서 성층권, 오존층에서 멀어지니까 온도가 떨어졌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열권에서 X선 감마선을 흡수하면서 다시 어떻게?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대기권의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그래프는 바로 뭐야?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나가면서 나타나는 그런 에너지의 모양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해하기에 굉장히 선생님이 전반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 부분. 자, 이 부분 다 기억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일 것 같지만 별거 아니야. 여러분들하고 또 선생님이 우리 책에는 소개는 안 됐으나 이걸 조금 추가해서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얘들아,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자, 요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아까 저 그림을 요렇게 한번 그려 볼게. 이렇게 한번 그려 볼게. 여기를 에너지라고 하고요. 여기를 빛의 파장이라고 얘기를 해 볼게.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는 얘들아, 이렇게 파장이 짧은 X선, 감마선 이렇게 이런 것들부터 가시광선부터 해서 적외선 전파까지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이 그래프 기억나시죠? 아, 그래프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선생님 말로 표현했잖아. 그제? 지금 여기서 이 맨 위에 보이는 요 그림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이게 원래 태양 복사 에너지. 얘를 다 적분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되겠지. 자, 그런데 지표까지 도달하는 녀석을 보면, 어떻게 지표에 도달한다? 이 부분은 얘들아, 이 부분은 흡수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뭐 약간 뭐 이렇게 몇 개 오고, 그 다음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오면서 어떻게 해? 이렇게. 그래서 뭔 얘기냐면, 지금 요 부분은 다 흡수가 돼. 거의 다 흡수가 돼. 이 부분은 거의 다 흡수가 돼. 자, 어떻게 흡수가 돼?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어디로 떨어지면서 지표까지 떨어지면서 그럼 여기는 누구한테 의해 흡수가 됩니까? 파장이 제일 짧은 여기는 그래 이게 바로 자외선이거든요. 자외선은 누구한테 의해 흡수가 됩니까? 오존에 의해서 흡수가 되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흡수를 못하지. 여기가 어디야?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라는 바로 가시광선이랑 지표에 거의 다 도달하게 되는 거지. 그럼 나머지 봐봐. 나머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선생님 이렇게 써놨잖아. 그지? 이 부분은 선택적으로 그죠? 선택적으로 저희가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이 그림이 좀 거시기한데 이 부분은 바로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이 부분은 H2와 CO2에 의해서 흡수가 된 거죠. 그죠? 그림을 선생님이 나중에 수업 시간에 이 그림을 도표를 제대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보여줄게. 지금 선생님 그림을 여기서 직접 제시를 못 하는데 수업 시간에 뭐 보여주면서 할게. 하지만 제일 많이 바로 지표에 제일 많이 도달하는 광선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 가시광선이 되겠지, 그치? 이게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지표까지 도달하는 그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지구 복사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얘들아 파장이 다 적외선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거의 지구 복사 에너지 여기 정도에 있는 되게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는 에너지 자체가 너무 작죠. 하지만 얘를 좀 키워서 보면 지구 복사 에너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체가 다 적외선 파장인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일부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부가 다 흡수가 된다. 어디에 흡수가 돼? 이산화탄소나 수증기 또는 구름 이런 데에서 일부가 흡수가 돼요. 그렇지만 여기는 흡수가 안 되고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야. 여기는 흡수가 안 되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여기가 얼마냐? 8에서 약 한 13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영역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는 대기에 흡수가 안 되고 바로 우주로 나간다는 거죠. 그죠? 여기는. 그래서 얘들아, 이 파장을 뭐라고 하냐? 8에서 13 마이크로미터의 파장을 지구에서 나가는 열기가 우주로 다 날아가죠. 그래서 창문이라 그래서 대기의 창이다 이렇게 불러줘요. 대기의 창이다.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의 대기의 창은 거의 가시광선이잖아, 그치?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의 대기의 창은 바로 적외선인데 8에서 13 마이크로미터의 대기의 창이 되겠죠, 그죠? 이건 바로 지금 이 그래프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그래프가 됩니다. 선생님 좀 빨리 설명은 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 너희들 교육과정상에서는 적나라하게 나오지도 않아. 근데 이런 과정을 대충 알고서 보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다. 수준이 대기의 창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다가 좀 응용해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인공위성 우리 얼마 전에 같이 했잖아. 자, 지구에서 햇빛을 이렇게 받아.
그럼 받으면 여기는 당연히 뭐가 생겨? 팅팅 튕기니까 반사율이 생기지? 그럼 여기서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으면 찍힐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뭐뭐 찍을 수 있어? 그래, 빛이 튕기니까 가시광선 찍을 수 있죠, 그죠? 물론 적외선과 이런 것도 다 찍을 수 있어. 자, 근데 반대편에 인공위성이 있어봐. 빛이 튕겨 나오냐 안 나오냐? 절대 안 나와요. 그럼에도 우리는 지구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사진 찍을 수 있지. 이때는 무슨 광선으로는 찍을 수 있어? 그래, 바로 적외선으로 찍을 수 있어. 이때 이용하는 파장이 바로 뭐라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대기해창 8에서 13 마이크로미터의 적외선 전파, 8에서 13 마이크로미터의 적외선 전파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많은 설명을 했어요. 뭐 하면서? 복사 평형을 하면서 태양빛이 지구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파장별로 이렇게 설명을 해줬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파장을 갖고 있던 태양 복사 에너지가 내려오면서 X선, 감마선은 10권에 흡수되고, 그 다음 자외선은 성층권에 있는 오존에 흡수되고, 그 다음 일부의 적외선과 전파가 구름이나 이산화탄소 H2오에 의해 흡수되고, 지표에 도달하는 건 가시광선이 가장 많더라. 그래서 그 모양이 이렇더라. 자외선 흡수되고 H2O, CO2 여기서 흡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구에서는 또 어떻게 된다? 가만히 있지 않고 나머지 에너지를 똑같이 방출을 해주는데, 받은 만큼을 방출했는데 다 적외선의 형태로 나간다 그랬죠? 그 중에서 8에서 13 마이크로미터는 잘 흡수를 못해 그냥 다 나가고 나머지가 이렇게 흡수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를 더 한다면, 선생님이 한 가지 더 한다면, 여기다 이런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런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한 가지를 하나 그려, 이런 그래프. 선생님이 여기다 좀 심하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얘들아, 이게 뭔 줄 알아요? 우주 바깥의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죠. 이 시커먼 걸 다 적분하면, 이 밑에 면적 다 적분하면 이게 100이지, 그지?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 요만큼 공간을 만들었죠. 이 공간은 왜 생겼을까요? 좀 심하게 이 공간을 왜 생겼을까요? 이게 바로 이 100이 다 못 들어오고 이 빗근친 부분을 적분하면 몇 프로 나올까? 이게 30%가 나오는 바로 이게 뭐야? 그렇지. 지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로 뱉어내는 이게 반사율이 되겠죠. 그럼 이 밑에 있는 이 선을 다 적분하면 어떻게 돼? 이게 70이 되겠지. 그죠? 그 70 안에서 대기가 흡수하고, 뭐, 구름이 흡수하고, 이산화탄소가 흡수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뭐, 굉장히 복잡한 얘기일 것 같지만, 여러분들, 뭐 좀 어렵게 이렇게 선생님 막 얘기를 했지만, 이 기본적인 그 상황을 다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 복사 평형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바로 뭐였어?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다음 시간에 바로 복사 평형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선생님하고 하나하나 아주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